싫은데 나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죠.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장 상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무려 1200명이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셨는데 49%가 인격적인 무시 또는 어떤 기본적인 예의나 인성 부족, 그리고 두 번째는 26% 쓸데없는 오지랖과 무례한 말들, 그리고 세 번째가 과도한 업무, 야근, 수시로 오는 연락 등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합치면 거의 4분의 3이 그들의 말에서 비롯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져야 할 텐데, 사람이 성찰하지 않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만 옳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어떤 독성과 아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 관계가 분명한 우리나라 조직 문화의 특성상 이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윗자리에 갔을 때 갑질이라는 게 꼭 무슨 재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만한 권력이라도 가지면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몸을 쓰는 일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어떤 그 생활용품 매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몇 달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매장 안에서도 갑질이 너무 심하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한 번에 몇 박스를 들고 몇 박스를 나르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도 생활고 때문에 그만두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집단을 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내 상사가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정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정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이 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인사팀에 얘기해서 팀을 바꾼다거나 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정말 휴직이나 저는 퇴사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건강과 나의 안녕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정도는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나만 이렇게 싫어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건지,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다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용인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인지, 아니면 나랑 그 사람이랑 뭐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만 괴롭힌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또 뭘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특히나 나보다 윗사람을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내 기준에서는 직장 상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이 사람을 너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 하나하나에 너무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어젯밤에 뭐 배우자랑 싸워서 기분이 나빠서 인상을 쓰고 있고 말을 틱틱거리는 거를 마치 내가 또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저 사람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연차가 적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는요, 제가 파마를 하고 갔더니 옆 팀의 상무님이 저 지나가다가 어머 머리에 폭탄 맞았나 봐 그러고 갔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결국 그 파마를 다 풀었어요. 10여 년이 지나서 상무님한테 그때 당시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다 한 말인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무 일희일비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이 사람을 동네 아저씨 또는 아줌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허름한 복장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나의 상사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그냥 이 사람도 좀 나랑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이다처럼 톡톡 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상습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그런 말을 하시면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떤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이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그들도 많이 깨우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싫은데? 나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죠.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도 소수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이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정말 그것 때문에 더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회사에 의의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 건물주라면, 취미로 직장 생활을 다녔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에휴, 저 사람은 사는 게 참 힘든가 보다. 상대방을 오히려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회사에 올인하지 않고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세요. 내 인생의 50% 정도가 회사이고 나머지 50%를 나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연애라든지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그런 에너지가 좀 더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쏟으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바쁘게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지랄지랄을 해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흘려듣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런 갑질하는 상사들 정말 하루빨리 회개하고 더 나은 조직 문화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